우리 서울서진학교는 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서울에서 18년 만에 만들어진 공립발달장애 특수학교입니다. 대부분 특수학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과정이 있는데요.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로 유치원부터 전공과 과정이 있습니다. 33개 학급에 182명이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공모전이 나왔을 때 특수학교라는 데 좀 끌렸었고, 일반 학교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쓸 것들이 많지 않을까. 설계를 한참 하는 동안에 서진학교 자체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저희가 좀 더 이 프로젝트에 집중을 하게 되었었고, 그리고 이 특수학교 하나를 짓는 게 이 사회적인 이렇게 큰 갈등을 겪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깜짝 놀랐죠. 일단은 이거 우리 만만한 게 아니구나, 이거는 그냥 보통의 설계 공모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제가 느꼈고, 그때부터 좀 긴장하기 시작했죠. 특수학교 이전에 사실 학교잖아요. 그래서 학교로서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게 첫 번째다는 생각을 했고, 특수한 아이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기 쉬운데 그런 걸 좀 안 가져보자라는 것도 있었고,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로서 완성도를 높이고 거기에다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자, 약간 이런 태도를 갖고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주어진 조건 자체가 원래 공진초등학교가 있던 자리에 증축을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공진초등학교의 윙 하나를 이용하면서 나머지 이제 22개의 학급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학교의 뭐 복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사용하기 불편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수학교이기도 하지만 보통의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교실은 빛이 잘 들어오는 남향이어야 되고, 환기도 잘 돼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학교들을 남쪽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특별실들을 기존의 교사동과 양쪽 위아래 윙으로 연결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미음자 동선이 만들어졌고, 그 가운데 중정을 갖는 뭐 그런 계획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서진학교에는 3개의 마당이 있고 그 가운데 이제 건물이 둘러싸인 중정이 있습니다. 개방적인 운동장과 다르게 건물에 둘러싸여서 생기는 중정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좀 더 아늑하고 그런 느낌을 좀 더 강화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중정에는 좀 더 자연적인 재료를 많이 도입을 하려고 했고, 외장재부터 해서 뭐 식재라든가 그 목적을 그렇게 방향성을 잡고 갔고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 우리 애들은 바깥으로도 못 나갔잖아요. 체험 활동을 해야 되는데 할 곳이 없는 거야. 그리고 예쁘게 진 중정에서 그나마 중정에 꾸며진 환경을 보면서 좀 즐기고 정신 먹고 그 중정을 한 바퀴 돌고 즐거워하고 이야기하고 비행기 날리고 한박 웃어줄 때 그 모습이 참 보람도 있었습니다. 재료를 쓰는 것은 자체가 물성이 이렇게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것들을 좀 선택을 했었습니다. 보통의 학교들에 많이 쓰이는 게 제일 벽돌인데, 그 벽돌을 일단 기본적인 주 재료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아노다이징이라든가 알루미늄 패널, 시스템 패널, 탄화목 등을 사용을 해서 보통의 학교들에 있지 않는 뭐 다양한 표정들을 좀 이 학교에 담고 싶어서 재료들을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서진학교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학교와 다르게 창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큰 건 어쨌든 개방적인 학교? 창문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 학교에서 좀 해보려고 했던 거고. 학교를 좀 안전과 이제 디자인에 부딪히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특히나 이런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안전 문제가 또 대두되기 마련인데요.
뭐 개방적인 교실이나 공간을 만들려면 결국 이제 투명한 창들이 많아지는 건데 그 창이 갖고 있는 뭐 위험성이 있죠. 어떤 선생님들도 염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결국은 창이라는 유리를 재료를 솔리드한 재료로 바꿈으로써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건축가가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건축가가 만약에 제안할 수 있다고 하면 개방적이되 튼튼한 유리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유리가 얼마나 안전하다는 것을 개런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찾아내고 그래서 학교를 설득하고 필요하면 실험이라도 해서 내가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여기 서진학교에서도 있었고요. 제가 11월 11일 날 부임을 받았는데요. 그때 오니까 공사가 거의 95% 이상이 완공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 놀란 것은 발달장애 학교인데 유리가 왜 이렇게 많지? 돌발 행동을 할 텐데 그 생각을 하시고 설계를 했는지 상당히 궁금해 했어요. 한편으로 생각하기는 너무나 개방되어 있고 너무나 학생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제가 2달 동안은 유리라는 어떤 프레임에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 유리의 어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모든 유리에다가 방탄 필름을 다 입혔고요. 도저히 제가 불안해서 다시 한번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직접 두드려 봐서 힘껏. 근데 깨지지 않더라고요. 아, 됐구나. 참 신기하기도 벌써 2년 반이 지났는데 유리 때문에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 그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학교란 공간은 교육뿐만 아니라 어떤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개방감이 있어서 학생들이 조금 편하게 편리하게 학교 생활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가운데 중정에 있는 카페 공간은 원래 저희가 공모할 때는 식당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닫혀 있는 공간에 식당이 있으면은 요리하고 그랬을 때 냄새가 빠져나가는 게 어려운다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식당 공간을 기존 교사동 쪽으로 옮기고 현재 자리에 북카페를 만들었고, 설계를 하면서 내부 공간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 학생의 좀 특성이 활동 반경이 갑자기 커지기도 하고 그런 요소도 있었고 그래서 복도를 최대한 좀 넓게 확보를 했고 넓게 하면서 그 복도가 단순히 통행로뿐만이 아니라 제2의 교실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전문직이긴 하지만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잘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특수학교도 처음 해보는 거였기 때문에 주변의 학교의 전문가들, 일선 그 특수학교 선생님들의 의견들을 좀 접하고 또 뭐 자료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이 행동 패턴이 일반인들하고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를 했었고, 넓게 복도 같은 것들을 만들었고, 예산이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경사로는 없애고 엘리베이터를 충분하게 확보를 하고, 그리고 또 넓은 복도 쪽에도 이 친구들이 인지할 수 있게 각 층에 색상을 좀 도입해가지고 이 친구 자기들이 어느 층에서 활동하는지를 좀 알 수 있게 뭐 그런 고려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의 학교들은 사실은 관리자 위주의 학교로 계획이 된 것들이 많은데, 다른 학교들하고 좀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학생들의 우선적으로 편리를 좀 고려를 하여 그 프로그램 배치를 하였습니다.
파드를 저희가 시작하게 된 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부 공간을 확장하고자 하는 게 첫 번째 그 출발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파드가 면하고 있는 외부 공간, 중정이겠죠. 중정에서의 또 하나의 관계성을 만들어내는 역할, 이 두 가지가 크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정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 파드가 튀어나옴으로 인해서 그 파드와 그 실내와 중정의 거리감이 가까워지고 서로 느끼는 교감하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좀 신경 쓴 게 이제 기존 학교에 이제 증축을 이어서 증축을 하다 보니까 건물의 한 층의 높이를 저희가 좀 여유 있게 높일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층고를 좀 높일 수 없는 점을 좀 저희가 보완하고자 가능한 천정을 이제 마감을 좀 디자인을 해서 천정고를 복도의 이제 개방성을 좀 높이려고 노력을 했고, 그 일환으로 층 바닥을 좀 오프닝을 해서 두 개 층 연결되는 공간도 만들고, 일단 복도에 나오면 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학교란 것은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학교를 오고 싶다, 오래 머물고 싶다, 그게 아닌가 싶어요. 단적 예로 우리 학교 모닝콜이 있어요. 모닝콜이 뭔가 하면 너 서진학교 가기 싫구나 하면 벌떡 일어나 등교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들을 부모님들이 많이 해주시고 있을 때 뿌듯함을 느끼고 있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하교 시간에 학교 버스를 타야 되는데 학교 버스를 타기 싫다고 계속 학교에 좀 더 머물러 있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아, 참 공간의 힘이 상당히 크구나. 결국은 이 서진학교가 갖는 그 건축적 완성도보다는 서진학교를 만드는 과정에서 있었던 사회적인 갈등이 한복판에 건축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므로 해서 그게 잘 완성이 돼서 만드는 과정 중에서 그렇게 문제가 됐던 주변의 그 민원성 얘기들이 다 없어지면서 특수학교가 어디에 들어서더라도 지역사회에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일부분에 기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역설적으로 그게 사회에 이제 특수학교라는 존재를 좀 더 확실하게 알린 그런 상황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수학교라는 거에 관심을 또 갖게 됐고, 이 학교가 만들어지기 전과 후를 또 경험하게 됐고, 만들어진 후에 이게 뭐 별로 괜찮구나 그런 인식도 좋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주의를 환기했다고나 할까, 그런 의미가 사회적으로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당연한 권리잖아요. 권리인데 서울에서 특수학교 만들어지기까지 18년이 됐어요.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능력이 없어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기 때문에 능력을 펼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에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좀 더 다양성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